저는 충북도청 토지정보과의 라여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현장조사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주제 선정 배경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나 공간정보 등은 강조가 되고 있지만 우리 지적은 수동적이다, 후처리 부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적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지능적으로 시각화하고 현장조사 방법 개선을 통해서 후처리 부서다, 그리고 수동적이라는 인식을 깨보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 발표에 앞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공간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란 한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 공간정보를 수집이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정보 포탈이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무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우리 토지 이동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나 과세 기준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국공유지 관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인허가 미정리 토지,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세 분야 중에서 재산세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봤고요. 충북 진천군이 있는데요. 거기가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황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어서 진천군의 3개 읍면, 그 중에서 농지 분야를 선택해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활용한 정보는 지적공부,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부가자료를 QGI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QGIS란 ArcGIS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고비용의 ArcGIS와는 달리 QGIS는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도면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석 추진 절차인데요. 일단 제가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요. 자료 수집 및 간단한 편집에 의해서 자료 매칭을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주제도를 좌표 변경을 하여 항공 영상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매칭입니다. 저희 연속지적도나 우리 지적공부에는 PNU 코드라는 19자리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부가대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대장에 그 PNU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그 PNU 코드를 매칭해서 주제도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논이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입니다. 그래서 주제도를 생성하게 되면 항공 영상과 맞추게 되면 이렇게 영상과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항공 영상과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979년부터 꾸준하게 지적 공부와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세부 처리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불부합지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공부상에서 지목인 도로에 그 필지만 추출을 해서 항공 영상에 올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도로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딱 보셔도 정말 큰 노선인 도로가 지금 현황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전답 형태로 100여 필지, 이 전필 구간에 대해서 전체가 지목 변경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이 국도 25호선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준공은 1999년도에 이루어졌지만 지목 변경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미정리 토지 중에서 건축준공 등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필지의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승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봐야 된다는 맹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한 이렇게 주제도를 만들게 되면 위치가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 위치 파악도 용이하고, 이렇게 이 필지를 클릭하면 이 필지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내가 출장을 가야 할 때 출장 스케줄을 잡을 때도 이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재산세나 개별공시지가 분야에 대한 비교 분석 불거인데요. 제가 이 분석 결과에 앞서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본인들도 자기네 부가대장과 토지 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공부에서 우리가 하는 지목 변경이 된 처리된 그 사항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밖에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세 부과는 전으로 되고 있지만 주택이나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필지는 이미 답의 형태가 아닌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재산세는 여전히 답으로 부과되는 형태. 그리고 공장 내 야적지인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답전이 섞여 있고요. 이쪽에도 전으로 되어 있지만 재산세는 여전히 농지로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보니까 재산세 분야는 제가 25,000여 필지 중에서 약 2%, 519필지가 토지 이용 현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도 보시면 여기가 체육시설로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지가 자료도 전답이고 당연히 우리 지적공부도 전인 형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각화함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속성으로만은 확인할 수 없는 이렇게 하천이나 도로에 형성되어 있는 필지들을 이렇게 시각화함으로써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 부분도 제가 표를 보시면 13,000여 필지 중에서 약 2.6%, 350필지가 토지 이용 현황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파악하고 용이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도나 시군직원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교육을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측량 성과 분리나 측량 기준점 관리, 그리고 미분용지나 다양한 공간정보, 다양한 속성 자료들을 시각화함으로써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은 실제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도근이고요. 이 빨간색 표시는 얘가 완전한지 아닌지 유무를 별도로 위에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망실 여부라던가 아니면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서클 위에 도근 안에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초록색을 아예 다른 색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미분용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건데요. 이 필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분석을 하기 전에 미분용지 관리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돼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그 도로공사나 준공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서 예산계획이나 보상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도 695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소유권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142필지 중 약 30필지가 사유지고 개인 소유와 창씨 개명 필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공용지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요. 우리 지적 업무가 업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텍스트 정보를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북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뿌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이 내용을 확대를 해보면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위치를 선점을 해서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면 내가 텍스트도 뿌려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V월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충북에 충청북도 수산식품 거점단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도를 받아서 시스템에 올려봤는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주변 여건과 이 사업 부지가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의 산세나 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현황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개선안인데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주제도 관리라는 기능을 올려서요. 내가 원하는 주제도를 로딩을 하여 시각화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 파란색은 내가 현장을 나가봐야 할 토지 이동 미정리 토지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인허가 정보를 실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간단한 내용을 올림으로써 민원 응대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예를 들면 토지 대장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도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서는 실제 민원을 응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사항 정정 대상 내용이라고 해서 간단한 내용만 넣어놔도 발빠르게 민원 응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서나 측량 결과도를 열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제도를 만들어서 로딩을 하게 되면 간단한 클릭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인데요. 이와 같이 현장조사를 수반하는 다양한 행정 업무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간 정보를 활용한다면 토지 이용 현황과 동일하지 않은 각종 대상의 정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라는 방식의 개선으로 직무 능력이 올라감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이 수동적이고 후처리 부서라는 인식을 깨고 선도적인 지적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